1-2 챕터입니다. 과연 나는 상품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시죠. 1-1편에서 플랫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하시다 보면 모든 플랫폼에 다 상품을 올리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상품은 모든 상품을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과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먹는 걸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쉽게 사는 공산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나의 특출난 지식이 있어서 나의 지식을 서비스 하시겠어요? 자,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먹는 거는 먹는 거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요. 공산품은 공산품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서비스는 서비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 저의 친구들, 지금 현업에서 먹는 걸 판매하고 있는 친구와 현업에서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친구들을 모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요 상품군에 대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우선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먹는 거는 재구매율이 높아요. 그리고 필수 소비자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유통기간과 보관에 큰 부담이 있죠. 냉동 보관해야 되는 상품들도 있고요. 서비스는 장점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거의 안 들어가요. 내 자신이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전문성이 없다면 상품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상품은 판매할 상품이 너무너무 많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재고 부담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소녀 브랜드를 운영하는 김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랑 대표 윤민규라고 하고요. 합정역에 이제 온오프라인 매장으로 지금 12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재구매율이 높은 거예요. 맛있으면 고객들이 계속 재구매를 해주시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목살 이런 거는 좀 꾸준히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퇴근 후에 혼자 술 먹을 때 야식에 어울리는 곱창 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통삼겹살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요. 굿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일, 기념일 이런 축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수요가 좀 깔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계절성 그리고 시즌성이 좀 강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꽃배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이용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레저 사업 같은 경우는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재고 부담이나 이런 게 좀 오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편인 거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 상품은 냉동 상품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물류비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그 일반 박스가 아니라 스티로폼 박스를 써야 되고 드라이아이스나 냉매제가 들어가는데 상품이 하나 누락된다든지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은 환불이나 재배송으로 이어지는 물류비 부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저희가 원육이다 보니까 같은 삼겹살이라도 지방 비율이 다른다든지 아니면 원산지에 따라서 이런 만족도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원육 특성상 편차를 완전히 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저희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점이 좀 단점인데, 문제가 여기서 CS 단계에서 관리가 안 되면 리뷰로 넘어가면은 리뷰가 안 좋아지면 절대 재구매도 일어나지 않지만 첫구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육이 좀 가격이 좀 투명한 편이에요. 딱 삼겹살로 검색을 했을 때 다 가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좋은 상품을 써도 최저가에 맞춰서 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낮은 마진율과 가격 경쟁이 좀 심하다. 그래서 단순히 원육 판매로는 충분한 수익 확보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가공식품이라든지 세트 상품을 통해서 마진을 좋게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꽃배달의 단점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생물을 좀 다루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재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리스크들이 조금 많이 작용하는 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율도 좀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이제 레저 사업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을 시켜서 이제 일을 할 때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제 다른 판매처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 있는 사항들, 그다음에 CS적인 부분들,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CS하기 조금 힘든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실제적인 판매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티용품 분야도 전문으로 하시죠? 네네. 그 파티용품 분야에 대한 그것도 장단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또 파티 용품이랑 그다음에 인형을 판매하는 그런 채널들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각 브랜딩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이에 대한 재고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입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이게 시즌성이 좀 강한 편이라서 어린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 시즌마다 판매되는 양은 진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판매하는 일반 평소 기준이랑은 보통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 시즌 네. 때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네네. 지금 오픈마켓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한테 식품 카테고리는 추천을 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식품밖에 안 팔아봐서 그렇지만 좀 식품은 제 생각에는 팔기가 쉬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보이면 사요, 진짜. 보이는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 괜찮다.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러면은 구매를 하는데 사실 이게 기본이잖아요. 퀄리티는 어느 정도 맞춰주고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근데 기본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만 해도 팔려요. 식품은 기본만 해도 팔린다. 팔린다. 네. 네,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소 2배 이상의 매출을 높이실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품들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온라인 손님이 오프라인까지 연결되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이제 소비자 위주에 맞춘 상품들을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오래도록 브랜딩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소비자분들께 맞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게 되었고, 특히 제가 중국 무역이 전문이다 보니까 나는 중국 상품을 가지고 온라인을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3편부터는 제가 중국 상품을 선택했던 이유와 그걸로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